자, 페이지 151쪽이요. 근저당이죠. 근이 뭐예요? 무슨 근자 써요? 뿌리 근자 쓰죠. 나무 생각하면 돼요. 나무 밑둥을 잘랐어요. 완전히 죽어요. 또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당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버리면 저당 자동 소멸이잖아요. 근데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해도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요. 그 말은 근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살 수 있다. 피담보 채권이 없어져도 죽지 않는다. 그럼 생명력이 어째요?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그 유동적이에요. 그 근저당은 유동적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저당 자체에서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행할 수가 없어요. 뭘 띄어야 돼요? 근을 띄어야 돼요. 근을 띄면은 그냥 저당이잖아요. 저당이 됐을 때 경매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서 먼저 근저당 나오면 채권의 범위를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채권 최고액이 나와요. 그러면 자, 근저당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첫 번째 뭐가 와야 돼요? 맨 처음에 근저당이라는 취지. 근저당이란 말이 이렇게 와 있나 이 말이죠. 그래야 채권 0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저당이면 채권이 없어지면 그냥 자동 소멸이라니까요. 근저당은 채권이 0이어도 그냥 소멸하지 않고 있어요. 근저당이라는 취지. 두 번째로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은 책임의 한도예요, 우선 변제 한도예요? 자, 책임의 한도다. 책임의 한도다. 우선 변제 한도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한도가 아니에요. 우선 변제의 한도예요. 세 번째로는 뭐가 와야 돼요? 누가 중요해요? 채무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이건 등기법에서 많이 물어봐요. 근저당의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자, 채권의 범위. 아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 있었잖아요. 채권의 범위. 그 여기는 그냥 바로 뭐예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원금 나왔잖아요. 원금. 그 다음에 이자, 이학금. 그 다음에 뭐 연체이자, 지연이자 똑같은 말이죠. 뭐 연체이자. 이게 딱 박스에 넣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러니까 피담보 근저당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그냥 채권 최고액이에요. 여기 이제 실행 비용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실행 비용을 빼버리니까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저당권 입장에서는. 포함 들어가 버리면 우선 변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배당 잔치 할 때 맨 처음에 뭘 통제해요? 쭉 내려가니까요. 비, 최, 당, 우, 임, 우임, 공, 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맨 처음에 비용에서 공제한다. 비용에서. 그다음 남은 돈 있으면 최우선 변제가 나와요.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이제 몇 개 있죠? 3개가 있죠. 처음에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자, 주임법에서 그 다음에 상임법에서 상가임대차에서 또 소액보증,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이거는 지역마다
해년마다 연도마다 틀려요. 소액보조. 이걸 갖다가 가장 먼저 공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근로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딱 나오거든요. 근로자들의 자 급여와 급여 3월분, 그 다음에 퇴직금 몇 년분, 3년분. 여기에서 먼저 최우선 변제를 해요. 그리고 남은 돈 있으면 당해세. 당해세는 이제 뭐 그 목적물 자체에 있는 세죠. 뭐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그런 것들, 재산세 공제하고 남은 거 있으면 우선 변제. 여기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이나 근저당이나 여기서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에서. 근데 근저당권자는 비용은 여기서 받아버려요. 제외를 해버리니까. 실행 비용을 제외를 여기서 받아요. 근저당권자 비용에서. 근저당권자의 실행 비용. 실행 비용은 경매 신청하면서 먼저 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1.5%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만약에 10억짜리라면 1,500만 원을 먼저 내야 돼요. 내고 경매를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경락대금이 나올 거 아니라고 이렇게 경락대금. 경락대금 나왔으면 순서로 이제 배당하는 건데 그 근저당권자 실행비용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일반 저당은 실행비용 어디서 받아요? 포함돼 버리니까 여기서 받겠죠. 저당권자 여기 실행비용도 여기서 받아요. 저당권자는. 근저당은 여기서 받고.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많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쉬워, 어려워.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모 기업체 대표였어. 그럼 직원이 한 1,000명 돼. 퇴직금 다 못 줬어. 그 사람들은 3개월 급여하고 퇴직금 3명 주다 보면 여기 못 내려온다니까요. 내려왔어. 그럼 여기 또 세금에서 또 다 거덜나버려. 여기까지 또 못 내려올 수도 있어. 근데 근저당은 미리서 받잖아요. 여기서 받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런 것 때문에 다 근저당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저당은 여기서 받는 거고요. 그래서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여기까지 4개가 싹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제외가 돼. 실행비용은 제외가 돼요. 근저당에서. 제외되니까 몇 순위에서 받아? 우리가 1순위인데 강조하게 돼. 0순위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받아.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은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 잘 나온 게 뭐냐면 자, 채권 전액하고요. 최고액하고 됐을 때 채권 잔액, 채무 잔액 똑같은 말인데 이게 2억이에요. 이게 1억 5천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채무자는요. 채무자는 여기가 1번, 저거는 2번. 어떤 걸 갚아야 돼요? 1번을 2억을 다 갚아야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이 돼요. 만약에 자 물보나 물상 보증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3 취득자 이 사람들은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1번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도 잘 나왔던 게 뭐냐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신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경우는 대의변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의변제는 누구만 인정해줘요? 제3 취득자만 인정해줘요. 근저당 후순위 저당권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현혹이 돼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가 대신 갚아주면 그 자리에 진입하냐고 못해요. 어차피 소멸되는 거라서 경매가 실행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위약금이나 이자나 연체이자를 대비해서 1억을 하면은 보통 1억 3천을 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죠. 요거를 다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자, 위약금, 연체이자를 여기다 포함시키니까 1억이에요, 1억 3천이에요. 1억 3천으로 내면 실제 돈은 1억을 빌려주는데 채권 최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요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근저당 자체에서는 경매가 실행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근이 떨어져요? 근이 떨어지는 거 언제 떨어져요? 언제? 근저당권자가 하면은 경매 뭐예요? 뭔시? 신청시. 신청시 근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할 때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시는 언제 떨어져요? 그렇죠. 자, 대금 완납시. 완납시에 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근이 떨어지면 이제 뭐예요? 그냥 근저당이요, 저당이요, 이제. 그 저당이 되겠죠. 저당이 되면서 채권이 확정이 돼버린 거죠. 확정이 되면은 뭐 채무자를 변경한다든지 내용을 변경한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근이 떨어지기 전에는 유동적이니까 채무 내용 변경할 수도 있고요, 채무자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르면 다 된다. 거의 99% 맞아요. 근저당인 상태에서는 내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조건도 할 수도 있고요. 채권이 변제돼도 말소되지 않고요. 다 된다 해버려 그냥. 그러면 돼요. 자, 봅시다 이제 내용을. 자, 첫 번째, 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에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피담보 채권이 없는 근저당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근저당도 종된 권리예요. 채권이 주된 권리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동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근저당인 상태에서는 채무자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저당인 상태는 유동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해서 후손의자의 권리자 승낙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모르면 다 된다고 하면 된다니까요. 근저당 상태에서는 다 되는 거예요. 네, 유동적이니까.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자, 채권 최고 여기서 나와요. 자, 첫 번째, 자,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 사항이다. 그렇죠? 필요적 등기 사항 3개 있잖아요. 근저당,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그다음 두 번째,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우선 변제 한도이죠. 책임의 한도 아닙니다. 그렇죠? 세 번째, 피담보 채권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포함되어 버렸죠. 그 다음에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금이더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 효력이 잔존 채무에 미친다. 그렇죠. 다 여기 안에 들어와 본다고. 연체이자, 일반 저당에서 연체이자 1년 주장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들어와 버리니까, 채권 최고액에 들어와 버리니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근저당권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 효력이 잔존 채무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근저당권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넘어요. 근저당권은
1억 5천인데 실제 채무는 2억이라 이 말이죠. 채권액이.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설정자예요. 그럼 채무자잖아요. 이 사람은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 돼요? 다 갚아야 돼요? 다 갚아야 돼요. 바로 그 밑에 그 말이에요.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는요, 실제 채권액 전액 2억을 다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말소 청구 들어가야 돼요.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 안 돼요. 그럼 채권 최고액을 주장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기 보세요.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 제3취득자. 그 다음에 자,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제3취득자가 아니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대신 갚아도 그냥 부질없는 짓이에요. 어차피 경매되면 다 죽을 애들인데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제3취득자잖아요. 피담보 채무 확정된 이후에 채무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그렇죠. 얘는 채무액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박스에 있는 거를 잠깐 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했는데, 오른쪽에 풀어서 쓰는 건데 다 그 연장선에 있으니까요. 설명하시면 되고, 그 8번만 한번 봐볼까요? 8번만. 채무자의 채무액이 153페이지 8번 지문 보면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채무액이 2억이고 채권 최고 1억 5천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요. 자,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그렇게 풀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면 근저당권의 효력과 확정이 나와 있어요. 언제 이제 근이 떨어지냐, 그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결산기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상대로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본점하고 지점에서 처음에 근저당이 생긴, 거기 생긴 거거든요. 맨 처음에 본점, 지점. 그러면 삼성전자 본점은 서울에 있잖아요. 지점은 광주에 있어요. 그러면 지점에서는 계속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물건을 가서 팔아서 또 본사에 가서 물건을 띄워오고 또 팔아서 띄워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본사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거래가 하다 보면 단골이 됐잖아요. 그럼 좀 신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럼 가져올 때마다 저당권 설정하고 갚으면 또 말소되고, 가져올 때마다 또 설정하고 또 말소하고 그러면 어째요? 들켜서 불 나요, 불 안 나요? 한 달에도 물건 몇 번씩 가져오는데. 그러잖아요. 불 나버려요. 그래서 이걸 불 안 나게 하려고, 좋아, 우리는 기간을 1년으로 하자. 그리고 본사에도 그래,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으니 네 부동산 있는 대로 다 말해봐. 그리고 이 부동산 3개가 있어. 그 지점에 대리점 사장 부동산이. 그럼 거기다가 3개를 합해가지고 채권 최고액 50억을 딱 설정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그리고 50억 범위 내에서는 그 결산기 1년을 했다면 12월 말까지는 50억 범위 내에서 계속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가져와서 팔아가지고 중간에 결제하고, 중간에 결제도 채권 최고액에는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언제 결정이 되는 거야? 12월 30일 결산기 가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자 근데 중간에 이제 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산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너고 나고 거래 못 하겠다. 신용이 불안하니까, 신뢰가 불안하니까, 그럼 거기서 그만하자 해지 청구하면 그때 이제 그게 채권 채굴이 거기서 이제 또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 의사 표시를 하면 피담보 채무 근이 떨어지고 피담보 채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원래 50억 했었는데 딱 정산해 보니까 30억이더라. 그럼 30억이 이제 피담보 채무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대요. 그럼 언제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돼요. 근데 세 번째는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대요. 후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대금 완납 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연체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돈 들어올 때까지 붙으니까 완전히 눈사람 되는 거죠. 눈이 약간 녹은 상태에서 위에서 한번 말아보세요. 하나도 흐트러지면 다 말리죠. 다 말려.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매각 대금 완납 시까지, 그 경락 받은 사람이 대금 완납 시 확정되니까 제대로 다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개시 결정이 그거 언제나가지고 압류 후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경매를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바로 그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서 촉탁을 하죠. 이 부동산 빨리 경매 개시 등기하라고. 그러면 개시 등기가 된 순간부터 압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됐어요. 그럼 확정된 피담보 채권은 다 번복이 되나요? 번복된다 안 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장을 한 장 넘기면,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에서 다시 채권이 생겼네요. 요거하고는 근저당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일반 채권으로 가는 거예요. 담보 없는 그냥 무담보 채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근저당 마치고 장을 쭉 넘겨보세요. 자, 158페이지 보면 계약법 보세요. 계약법. 여기부터는 좀 많이 쉬울 거예요. 오히려. 자, 계약의 종류 보니까, 자,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낙성. 낙성이 뭐예요? 서로 약속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은 부동산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약속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낙성이에요. 낙성의 반대는 뭐예요? 요물. 그 위에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낙성 있으면 그 위에다 이렇게 하고 요물. 낙성은 약속. 이것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뭘 하면 돼? 약속. 우리는 뭘로 행동을 취해? 손가락 걸는 거. 그럼 도장까지 찍던데. 손가락만 걸면 약속이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약속. 그럼 계약이 이루어져. 요물은 약속 갖고는 안 돼. 약속하고 실제 이행이나 급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요물 계약은 이제 종류 알아야지. 몇 개밖에 없어. 민법 전체에서 4개. 4개밖에 없다고. 4개 이야기해봐. 아는 대로. 그래, 계약금. 오케이, 계약금 나왔어. 또 보증금 나왔어. 응? 그래, 현상 광고. 또 하나 더 있어. 대물변. 그렇지. 대물변제. 현대 계보. 이렇게 하면 돼. 현대 계보. 이 4개가 요물계약이. 이거는 약속 갖고는 안 되고 실제 이행까지 해야, 급부까지 해야 완료돼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려면 계약금은 둘이 약속해서 안 되잖아. 실제 계약금을 줘야 되잖아. 보증금도 마찬가지. 하나 조금 더 붙이면 권리금 있잖아요. 요즘에 권리금이 많이 부과하게 되죠. 왜냐면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거든. 지금 한 3년이 채 안 돼요. 권리금 인정해주는 게. 이제는 법의 명문화가 됐어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줘야 되고요. 안주 방해하면은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요.
왜냐면 임대인들이 방해하잖아요. 안 주려고. 또 건물 소유자 특히 안 주려고 하잖아요. 별 구실 다 만들어서 이제는 딱 법제화 해버렸어요. 방해 못하게. 그 다음에 자 쌍무가 있어요. 서로 대가적 의미를 지니는 채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양쪽이다. 한쪽이 부담하면 편무, 양쪽이 부담하죠. 쌍무. 그래서 쌍무 계약에서만 오는 게 있어요. 쌍무 계약에서만 오는 게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이 오는. 뒤에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쌍무 계약에 한해서만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오는 거죠. 이루지 못할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 채무자가 부담한다. 쌍무 계약이 아니면 올 수가 없죠. 쌍무의 반대는 편무고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 반대는 무상이죠. 그래서 자 재산을 먼저 출연이 돼요. 출연이란 이야기는 내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 늘려줘야 돼. 이게 출연이에요. 근데 내 재산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도 감소시켜버린 거예요. 그건 출연이 아니요. 그건 출연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 재산을 늘리면서 상대방 재산 늘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출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 재산이 감소가 돼요. 그럼 이 출연을 혼자만 하면 뭐이고요? 혼자만 하면 무상이에요. 대표 증여. 증여면 내 재산 감소하고 상대방이 늘어나잖아요. 나만 하잖아요. 상대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하면 유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 형식이 있는 게 요식이고 형식이 없는 게 불요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을 일반 원칙으로 해요. 두 번째 매매계약, 교환계약은 일시적 계약이고 자 매매 교환은 일시적 계약이죠. 한 번 계약 체결로 끝이에요. 일시적 계약이니까 여기에서 해제가 나오는 거예요. 일시적 계약이니까 채무불이행이 되면 채무불이행이 두 개잖아요.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로. 그럼 이행지체면 최고하고 이행불로면 최고 없이 바로 뭐 들어가요? 해제요. 해지가 아니라 해제. 일시적 계약에서는 해제. 해제하면 소급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니까 이행할 필요 없는 이행이 있다면 원상회복으로 돌려받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에요. 전세권 계약도 계속적 계약이죠. 이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여기에서는 해제가 올 수가 없어요. 해지요.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해지만 해요. 해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해지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유효. 앞으로만 무효예요. 그래서 청산이 오는 거예요. 청산. 그래서 일시적, 계속적. 일시적은 해제, 계속적은 해지. 우리 시험 보면은 지금 임대차만 오잖아. 계약법에서. 그래서 해제는 원상회복, 해지는 청산. 근데 손해배상은요 둘 다 별개로 가요. 해제에서도 채무불이행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뭐예요? 손해배상 가는 거고요. 해지에서도 한쪽이 잘못이 있으면 규칙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맞습니까?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에요. 반대로 민법상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현상광고 때문에. 현상광고는 편무이면서 유상이거든요. 그래서 애완견 찾아주기로 하는 거. 이 경우는 약속했건 한데 실제 애완견을 찾아서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그 사례금을 받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자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사항의 결련성, 이게 동시행항변권이에요. 이행사항의 결련성,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행사항의 결련성, 동시행항변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위험부담.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